뉴턴은 천체의 궤도는 계산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가 단 한 번의 주식 투자로 지금 돈 50억 원을 날리고 평생을 화병에 시달렸다면 믿으시겠어요? 300년 전 영국을 파멸로 몰아넣은 남해 회사 버블. 도대체 어떤 유혹이 그를 바보로 만든 걸까요? 지금 그 소름 돋는 사기극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반가워요. 돈 냄새 나는 역사를 통해 부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자 모든 버블의 시초라 불리는 남해 회사 사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주식시장에서 사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왜 그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1시간 뒤 여러분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통찰력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1771년 영국 런던의 안개 낀 뒷골목으로 함께 가볼까요? 당시 영국은 정말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이었어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아주 지독하고 긴 전쟁을 치르느라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 부도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짊어진 빚이 무려 900만 파운드가 넘었는데 이건 당시 영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금액이었죠. 이때 아주 묘한 제안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로버트 할리와 사업가들이 세운 남해 회사의 설립자들이었죠. 이들은 정부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그 900만 파운드의 국가 부채를 다 떠안아 줄게요. 대신 우리한테 남미 지역과의 무역 독점권을 주세요라고 말이에요. 이게 언뜻 들으면 나라를 구하려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내가 네 빚 1억을 대신 갚아줄게. 대신 너는 네가 가진 전설의 보물지도 한 장을 나한테만 넘겨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당장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사라지니까 일단 오케이 한 거죠. 이게 바로 부채의 출자 전환이라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거대한 오해와 진실이 숨어 있어요. 사람들은 남해 회사가 정말로 남미에서 금과 은을 실어 나르는 대단한 무역 회사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당시 남미 무역권은 영국의 적대국인 스페인이 꽉 쥐고 있었고 영국 배가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대포를 얻어맞던 시절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남해 회사는 수익 모델이 아예 없는 빈 껍데기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었다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도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남해 회사의 경영진들은 사업 대신 마케팅과 로비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영국 의회 의원들과 귀족들에게 뇌물로 회사 주식을 마구 뿌렸어요. 주가가 오르면 정치인들도 돈을 버니까 나라 전체가 합심해서 이 회사가 곧 대박이 날 거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정부 고위직들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초대박 작전주가 된 셈이에요. 사람들은 환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남미에는 금이 널려 있고 남해 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자자손손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런던 시내를 뒤덮었죠. 주식 전광판이 없던 시절인데도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 모여 남해 회사 주가 이야기만 했어요. 100파운드였던 주가가 순식간에 300파운드를 돌파하더니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왜 아무도 이 사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사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주가 앞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묻혀버렸거든요. 누군가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려는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키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 공포는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뉴턴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뉴턴은 처음엔 아주 냉철하게 대응했어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이미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가 떠난 뒤에 시작됩니다. 주가가 멈추지 않고 더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뉴턴을 파멸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해 회사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한 소름 돋는 수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뉴턴이 챙긴 10억 원의 수익은 사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믿기 시작해요. 그가 주식을 팔고 나간 뒤에도 남해 회사의 주가는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행성처럼 계속해서 솟구쳤거든요. 1720년 초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불과 몇 달 만에 500파운드를 돌파하고 800파운드까지 치솟는 걸 지켜보면서 뉴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팔았구나. 저 돈이 다 내 돈이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현대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주변의 지인들이나 심지어 자기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남해 회사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천재 뉴턴의 이성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그는 주가가 거의 1000파운드에 육박하던 역사적 고점에서 이전 수익금은 물론이고 전 재산에 가까운 2만 파운드를 쏟아부어 다시 주식을 사게 돼요. 지금 가치로 치면 약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산꼭대기에서 잡은 셈이죠.
그런데 남해 회사는 어떻게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사악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레버리지 유도 전략이었죠. 남해 회사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가 전체를 낼 필요 없다. 일단 10%만 내면 나머지는 우리가 빌려주겠다라며 대출 서비스까지 제공했어요. 돈이 없는 서민들까지 빚을 내서 주식판에 뛰어들게 만든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일종의 무한 동력을 설계한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속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영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도 이게 거품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만 제때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광기를 키운 거예요. 게다가 남해 회사는 주가를 더 띄우기 위해 듣도 보도 못한 가짜 호재들을 계속 발표했어요. 아직 배 한 척 띄우지 못했으면서도 곧 스페인과 엄청난 협상을 맺어 금광을 캐러 갈 거라는 거짓 보고서를 뿌렸거든요. 이런 광풍이 몰아치자 런던에는 남해 회사 말고도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낼 사업인데 그게 뭔지는 비밀이다 라는 황당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맡길 정도였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발명품이나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회사들까지 등장해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카오스가 됩니다. 뉴턴 같은 지성인마저 이 함정에 빠진 과정을 보면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심리 단계가 보여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단계, 두 번째는 남들의 수익률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전 재산을 베팅하는 파멸의 단계죠. 뉴턴은 정확히 이 세 단계를 밟으며 벼랑 끝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파티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남해 회사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로비를 해서 버블 규제법이라는 걸 통과시킨 게 화근이었어요. 자기들 외에 다른 허접한 회사들은 상장하지 못하게 막으려던 법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었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 스위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자 거품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철천 파운드까지 올랐던 주가는 어디까지 추락했을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뉴턴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버블의 정점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돈을 벌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00파운드라는 말도 안 되는 고점을 찍은 남해 회사의 주가는 1720년 8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믿고 싶어 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죠. 잠깐 쉬어가는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라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한 번 꺾인 심리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거품을 터뜨린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남해 회사 자신들이 만든 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버블 규제법 말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자 허가받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나마 값이 나가는 남해 회사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죠. 주가는 800파운드, 500파운드, 300파운드로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런던 시내는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귀족들은 성을 팔아야 했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심지어 절망에 빠진 투자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줄을 이었죠. 영국 전체가 거대한 상갓집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천재 뉴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주가가 폭폭락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듯 주식의 반등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국 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만 파운드를 모두 날리고 나서야 그 지옥 같은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대 가치로 50억 원이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죠. 그는 이후 평생토록 자신의 옆에서 남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그래도 사기꾼들은 돈을 벌어서 잘 살았겠지? 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폭발했고 영국 의회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남해 회사의 이사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일부는 감옥에 갇히거나 해외로 도피해야 했죠. 정부 관료들도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뻔했는데 이걸 수습하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초대 총리라고 불리는 로버트 월폴이에요. 그는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남해 회사의 부채를 다른 은행들과 분담하게 하는 등 아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자, 그럼 300년 전에 이 비극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투자자들과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놀랍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해 회사 사건 이후에도 튤립 버블, 닷컴 버블, 그리고 최근의 여러 투자 열풍까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행동 가이드 3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절대 큰 돈을 넣지 마세요. 남해 회사가 남미에서 뭘 팔 건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둘째, 남들이 벌었다는 소문에 휘둘리는 포모 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 속도가 아닌 남의 속도에 맞추는 순간 뉴턴 같은 천재도 바보가 됩니다. 셋째,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레버리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파멸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했던 사기극의 전말을 모두 보셨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항해할 때 광기라는 파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뉴턴의 실패는 우리에게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가장 뼈아픈 예방주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남해 회사 주식 같은 환상을 쫓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